추석 연휴 때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화두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바로 이 백혜룡 경정이 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백혜룡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용으로 마약을 수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지금 따로 수사팀까지 꾸렸잖아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이 백혜룡 경정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 번만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마약 조직부 대검의 컨트롤 타워를 줄 맞추려면 저를 책임자급으로 차장님이 추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검 컨트롤 타워일 때 우리 검사장님이 심우정 총장님과 협의해가지고 이 팀을 합수팀을 꾸렸잖아요. 다 알고 꾸렸잖아요. 그걸 거둬들여 달란 말입니다.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범죄자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경찰 백혜룡 경정이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는 심정이. 그러면 범죄 의혹 제기한 경찰이 아무나 우리 차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요구하면 누구누구 수사 뿌려주세요.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아마 백혜룡 경정 왜 저렇게 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 카르텔의 두목 역할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수사 내용이 있습니까?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 정도면 이게 망상에 가깝다는 합리적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백혜룡 경정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해주시고 대통령이 그 직접 수사 지시하셨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 합니까? 저 녹음 파일 특정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됐던 걸 아예 오늘 국감에서 재생한 신동호 의원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전화 통화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 저 전화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이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백혜룡 경정의 위세가 얼마나 정말 대단했으면 검찰총장 대행에게 저렇게 지시를 할 수 있을까? 차마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경정입니다. 일반 형사 과장 정도 되죠. 근데 그 경정이 검찰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거 지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검찰총장 대행은 꼼짝 않고 말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사법 시스템이 붕괴가 됐구나. 사실 이게요, 계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정기관의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위계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위계와 질서가 있는 것은 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경정이 검찰총장 대행한테 저렇게 지시를 하는 거 누가 시켰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 대행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이 사법 시스템을 허물어버리면, 질서가 허물어버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앞으로 이제 백혜룡 경정이 본인이 주장한 대로 정말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마약을 수입했다. 이게 만약 입증이 안 되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옛날에 보면 완장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모습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정말 수사팀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 대통령이 어마무시한 완장을 차줌으로 인해서 정말 검찰총장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현정 의원 논평에 좀 덧붙이자면 이 통화는 지난 6월 25일에 했고 해당 유튜브를 8월에 올렸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철저히 조사라 이 시점보다는 백경정이 먼저 전화를 한 건 맞아요. 다만 성춘 부위원장님 이제 마치 지시해달라. 범죄자가 수사 계속하면 안 된다. 책임자급으로 추천해달라. 대략 한 5급 공무원 정도의 신분인 이 백경정의 이 발언이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도가 지나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게 지시인가요? 지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거 하라라고 해서 그게 이행이 되는 게 지시죠. 이행 안 했잖아요. 합수팀 계속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신동호는 자꾸 지시하면서 뭔가 이 시스템이 무너진 것처럼 유도하기 위한 프레임을 짜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지시라고 볼 수 없죠. 의견 개진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직무대행도 얘기하지 이게 않습니까? 좀 세긴 세서요. 근데 직무대행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냥 얘기 들어주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전화조차 받지 않았으면 예. 아마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인데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밑에 사람들 뭐 합수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합수팀에 대한 불만 이거 불법적 조직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백경정이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예. 때문에 막상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녹취록 역시 지난 6월입니다. 예. 한참 지난 녹취록이기 때문에 저걸 갑자기 꺼내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뒷배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지시한다. 이거 안 맞잖아요. 예. 옛날에 했던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임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그 언급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다만 지금 백경정이 지금 뭐 우리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예. 이 수사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뭔가 너무 이런 것들 합수팀 불법이다 뭐 나에게 이걸 지원 안 해준다 이것도 안 해준다 이런 쪽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본인에게 저는 이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논란, 뭐 야당의 비판에도 임은정 검사장과 백혜련 경쟁이 힘을 합쳐서 마약 수사 잘 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오늘도 백혜련 경정은 임은정 검사장의 동부지검이 제대로 본인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21일 날 우리 직원들 4명이 발령이 났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킥스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들께 거짓을 말한 겁니다. 지금 킥스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할 수가 없고요. 사건 착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수단에 구성원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합수단에서 구성원 주지 않았고요. 세관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사들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사 형사들은 경찰관들은 그 간이 침대가 필수품입니다. 그게 무슨 뭐 사치품이 아니고요. 평생을 간이 침대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걸 동부지검에 요청했는데 해당 품목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사비로 5개를 샀습니다. 한 개에 16만 8,500원입니다. 그 제 돈으로 산 거니까요. 너무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 돈으로 개인 돈으로 내 돈 내산했는데 뭘 이걸 갖고 그러냐. 간이 침대 샀다. 하나도 안 도와준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백혜련 경정은. 근데 저런 얘기까지 꺼내는 게 수사가 안 될 경우에 대한 그런 면피성 발언을 미리 깔아놓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이 안 되는 거다. 예. 실체가 없지 않냐라는 비판이 더 거세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터넷 시스템으로 이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킥스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름이요? 예. 근데 그게 없던 시절에 인터넷조차 없던 시절엔 수사 안 했나요? 예. 저것 때문에 수사를 못 한다라는 게 나는 수사를 못한 게 이러이러한 핑계 때문입니다라고 지금부터 하는 게 자기가 지금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주장을 해놨다 보니까 이 백혜련 경정은 원하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사건의 동적 발전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수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간이 침대 얘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집에 가서 편하게 주무시면서 수사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굳이 간이 침대에서 주무시라고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팩트가 있고 난 이렇게 수사하겠다. 뭐 이런 게 와야지 킥스가 없다. 간이 침대는 내 돈으로 마련했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부정할 때 수사를 한 사람은 의뢰 자기가 수사한 거기 때문에 기소하기 마련이다.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백혜련 경정은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로서 피해자다라고까지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더더욱이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한 대로 이 사건은 기소되는 건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안 될까 봐 두려워서 저런 얘기까지 꺼내는 것이 아닌가. 더더욱이나 저 사람이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구 변호사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 중에 이렇게 모두 안 되고 간이 침대도 내 돈으로 샀다. 이거 수사해봐서 여러 가지 캐봤는데도 뭐가 안 나올 것 같은 명분 쌓기라고 평가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차원에서 임은정 검사장이 지난번에 국감에서 간이 침대 요청하면서 접이식 침대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백경정 봤을 때는 임은정 검사장이 정말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명분 쌓기 별개로 두 사람의 호흡은 안 맞을 대로 안 맞아 보여서요. 안 맞을 대로 안 맞는 건 맞는데 사실
이문정 검사장의 수사도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예. 수사력이 부족한 탓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건이 안 되기 때문인데 이게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백혜룡 경정 입장에서는 수사팀이 검찰청에서 구성된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니 예. 안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면피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사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정황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에 굳이 간이침대까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강성필 대변인님. 근데 오늘 보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이른바 이 세관 수사 외압 의혹,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얻기 위해서 마약 들여오려고 했다, 이 부분 조만간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제가 듣기에는 뭐 별거 없는 걸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고도 들리거든요. 저게 백혜룡 경정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수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조만간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검찰총장 대행의 말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검찰총장의 발언도 뭐 앞으로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제 뭐 결과는 나오겠죠.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예. 마약 뭐 관련된 사건 내란 자금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혜룡 경정의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겠죠. 예. 예. 왜냐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예. 근데 한간에서는 그럴 만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그런 지적도 많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냥 백혜룡 경정과 관련해가지고 예. 딱 뭐 A만 지적했으면은 공감이 가는데 자꾸 이걸 더 키우려고 B, C, D까지 엮어서 막 하니까 이게 공감이 예.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분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뭐 간이 침대가 됐든 뭐 시스템이 됐건 그냥 내부적으로 뭐 이문정 검사장하고 얘기해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저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걸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공감받지 못하고 비판받는 거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수사단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쉽게 말해서 민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백혜룡 경정도 제발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경찰은 수사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고 그런 거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뭐 간이 침대 안 사줬다고 하는 것이 이미 수사 못할 것 같으니까 핑계 댄다. 이것도 사실 앞뒤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혜룡 경정이 공직자니까 좀 발언을 좀 자제하고 뭐 내부적으로 문제 있으면 좀 내부적으로 해결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뭐 침대 하나를 두고 글쎄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의 갈등은 뭐 쭉 지금 수사 제대로 안 도와준다는 취지를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오늘 대검 국감 때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백혜룡 경정에게 과거 수사를 받았던 한 세관 공무원 가족 편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부인이 이런 편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마지막만 보십시오. 저희 남편을 포함한 관세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백혜룡 경정 한 명만 보지 말고 관세직 공무원들과 그들 가족도 좀 봐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편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런 말레이시아인의 말, 그 말만 덜컥 믿어가지고 지금 실체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빨리 종결을 시키고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정 동부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이 아마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수사를 맡겼기 때문에 막 기다리는 것도 지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을 대표하는 이제 노만석 대행 얘기는 뭐 두 사람 수사 결과 지켜보자라는 얘기로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이현정 의원님 네. 한 세관 공무원 가족의 편지 과거 백혜룡 경정의 수사를 받았다. 근데 이 수사 과정에 대해 석연치 않음을 편지로 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과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모아야 됩니다.
저희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고 그 주장 자체가 맞는 것인지 또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증거는 뭐가 있는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기사를 작성하거든요. 수사에 오죽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세관 직원들 공직자들이 갑자기 지금 마약범을 갖다가 이 비호했다는 그 의혹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직원들 지금 여전히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아마 그때 당시에도 백혜련 경정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한 사람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약 수사에서는 주로 이게 뭔가 자기들 배후를 숨기기 위해서 세관 직원들한테 이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어떤 행동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막 부풀리기 전에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너무 하나에 꽂혀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생겨버립니다.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혐의가 없는데 이런 의혹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백혜련 경정도 마찬가지인데 자, 본인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뭔가 증거를 좀 찾아오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이외에 증거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걸 그래야 국민들이 좀 믿고 뭐 검찰총장도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한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나 대통령도 그렇고 너무나 성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사안의 영향력이 지금 파급력이 너무나 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백혜련 경정, 혹은 서울 동부지검 그 내에서 이른바 뭐 작은 수사팀 꾸려서 전결권도 줬고 백혜련 경정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면 되는지 잘 지켜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중간 과정에서도 여러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